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도 상담을 했는데요.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들은 위치에 대한 그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격의 위치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그 위에 있는 거는 시장 빠지면 많이 빠질 확률이 많이 있고요. 영원한 주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선만 잘 안다면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이 추세 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우리가 꼭 이해하고 내 걸로 습득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29산업 40%. 29산업 사셨어요? 예. 예, 4,400원. 4,400원에 사셨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29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 쪽으로 엮여서 예, 테마로 예. 만들어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 이제 2차 전지도 화물 강가각지, 예. 반도체도 그렇지, 바이오도 그렇지 해서 예. 이쪽으로 좀 가겠네 하고 한 달 전부터 샀는 것 같은데, 한 달 네. 가까이 했는데. 네. 왜 세게 올라갔다 하루에 세게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성격이 되게 급한 친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되게 지금 뭐 급하지 않고 막 그 성격 자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느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달리기를 할 때 예. 어떤 친구는 되게 빠르고 어떤 친구는 느리고 막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럼 종목으로 딱 들어와 볼게요. 종목도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어떤 친구는 막 움직이고 막 바닥박 이렇게 막 움직이고 어떤 애는 움직이지 않고 막 천천히 가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전자일까 빨리 막 움직이는 종목일까 하면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일까요? 전자는 움직이지만 근데 하루에 아침에 튀죠. 올라갔다. 그죠? 오후쯤 돼서 이게 싹 특징. 가다 밑바닥 됐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센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좋은 게 나쁜 게 이게.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의 종목이니까 얘를 그렇게 대응해야겠구나. 팍 튀어올라오면 팔아야겠구나. 윗꼬리가 길구나.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윗꼬리가 많이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밀리고 쭉 올라가다 밀리고 쭉 올라가다 예. 밀리는 거는 봐봐요. 예. 아무런 흐름이 없이 막 갑자기 팡 튀어오르죠. 예.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팡 틀어지죠. 그럼 얘는 뉴스가 나온 거야. 재료. 뉴스가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그래서 종목을 살 때는 딱 보고 이 종목은 한번 빵 튈 수 있구나. 하루에도 20% 올라갔다가 종가는 5%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해됐죠? 좀 꾸준히 좀 연말까지 가져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이 좀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은 그러려면 풍산 사야 돼, 풍산. 그러니까 큰 기업을 사야 돼요. 구리 관련주는 이런 종목 테마로 움직여요. 조그맣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 그렇죠. 막 비철금속 관련주 이런 거 사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요. 이해됐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돼. 이 종목을 한 번 더 떼요. 그러면 5,000원 라인에서 팔면 돼요. 5천 나와요? 나와요, 예. 예, 그럼 5천 원 기다렸다가 빨리빨리 파야 되겠구만. 예, 빨리빨리 팔아고 그러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볼 때는 이거 그래프를 켜놓고 얘 성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얘를 만나보진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팡 치면 다 파는 단타 애들,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개인들은 단타 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튀면 매도.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튀면 매도하는데 다 매도하잖아. 튀면 팍. 저 엊그제도 탁 튀었다가 매도. 튀었다가 매도. 어제도 그랬어. 예,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호가가 얇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대응. 4,800원, 5,000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갈 수 있어요. 그때 파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매수가가 얕으면 좋겠다. 얼마예요? 매수가는 73,300원에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만 됩니다. 많이 갖고 있네요. 이거 힘들죠? 합병 예. 힘드죠, 주식이. 셀트리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합병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금방이라도 주식이 막 칠 것처럼 네. 막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가 그 기대감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뭐 그때부터 더 지금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게 해가지고 네. 지금 뭐 네.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비중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 그다음에 이슈가 있어. 주가가 왜 올라가지? 단기적으로 승부를 걸 거야? 장기적으로 승부를 걸 거야? 이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지 장기적인 싸움을 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청자님 얘기를 들었을 땐 단기로 보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합병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주가가 네. 확 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예, 그랬으면 만약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된다면 아마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손해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보기엔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 무조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 보는 사람은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 손해를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기대를 하신 거잖아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 이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 이걸 예. 분석하고 들어간 게 예. 아니고, 야, 이렇게 합병되면 막 움직일 거야. 또한 그 이슈가 있을 때 팍 움직였거든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은 단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액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게 정석이거든. 이거 얼마나 이렇게 횡보했어요. 여기 보면 요 라인을 횡보를 몇 년 했냐면 3년 동안 횡보했어요. 예. 이거 보면 그죠? 유한양의 차트를 보면 3년 동안 횡보했거든요. 그 다음에 레벨업 됐거든요. 그 3년 동안 들고 예. 있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샀는데 안 움직여.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유한양의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팔지 그럼 마시고요. 제가 지금 비중이 많아서 고민인데요. 이게 네. 뭐 다른 건 뭐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해도 여기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 있어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더 밀려요.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가라면 이거 합병 이슈가 기대감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합병 이슈 기대감 벌써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된 거라고요? 네, 반영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6만 1,000원부터 여기서 반등해서 들어와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장에 좀 약간 업종 섹터 자체가 처졌기 때문에 이게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 시너지보다는 실적과 모멘텀의 시너지를 봐야 되는데 업종 자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업종의 자체가 힘을 아직 못 받아요. 코스닥의 바이오 쪽은 되게 강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 업종 자체에 이 돈이 몰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단기적인 장점을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한 1년 더 본다 생각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격이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1년요. 네. 이런 종목이에요. 저는 그럼 저는 올 연말까지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비중을 손해라도 보고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다른 종목을 좀 뭐 어떻게 해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청자님이 아까도 얘기를 해봤듯이 다른 종목이 하기 위해선 내가 시장을 보고 내가 종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이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내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면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간과 싸움하면 돼요. 결국 이거 손해보고 팔아서 그 종목에 또 손해봐요. 그럴 확률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간과 기다리는 게.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는 비중이 많아서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음. 여기에 묶여가지고 뭐 어떻게 다
그게 너무 묶이는 오래 게 나아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것도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요. 여기에 묶였기 때문에 다른 거 못 사잖아요. 다른 거 샀으면 더 손해 봤을 거거든요. 예. 생각 우리가 바꿔보죠. 내가 여기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고 제약 업종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닥이라고 네.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이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거 지금 시장 빠지는데 다른 거 안 샀기 때문에 손해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방식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의 네. 차이잖아요. 약간 바꿔봐요.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비중을 내가 다른 잡주도 아니고 이런 뭐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결국은 실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뭐 기복은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종목인데 내가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못 사서 손해가 덜 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나쁘게만 네. 생각하지 말고 또 좋게 생각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생각이 좀 달라졌죠. 내가 이걸 갖고 있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거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거 샀으면 손해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좀 9월 내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좀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이거든요. 좀 밀리더라도 갖고 계세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코멘트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동양 매수가 비중은요? 성공 22에 30%예요. 아, 이 종목은 왜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시멘트 관련주고 네. 뭐 재건 뭐 네옴시티 뭐 이런 쪽으로 좀 하면 시멘트가 좀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 매수했는데요. 근데 매수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조금 뭐 움직이는데 기간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봤어요. 아, 근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제일 궁금한 뭐 게. 예. 제일 궁금한 거는요. 그 공시에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네. 단기 가열 종목 해가지고 뭐 가격 대리율인가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뭐 3일 지나면 또 이게 뜨고 3일 지나면 또 뜨고 이러거든요. 그게 대리율이라는 게 왜 그게 계속 그렇게 뜨는지 공시에 보면은 네네네.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우선주 이 종목이 아니라 동양 우선주를 예. 얘기하는 거고 이 종목이 뜬 게 아니에요. 동양 우선주. 아, 동양도 있고 이제 본주가 있고 이제 우선주가 있잖아요. 우선주 뒤에 우선주라고 쓴 거 그 종목에 예, 대한 예. 공시가 나온 거예요. 이 여기에 나온 게 이 아니고. 동양에서 가난 거는 아니고요. 네, 우선주에 계류율이 있어가지고 호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계류율 차이 나서 경고 주는데 이 종목은 아니고.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움직임이 없어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의 1년 동안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이럴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안 움직일 수 있어요. 횡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주식을 살 때 그냥 시간을 조금 투자할 거라면 이거보다는 좀 대형주 쪽으로 옮기는 게 나아요. 변동이 없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신양에 뭐 이런 쪽은 좀 움직이는데 이거는 네. 조금 움직이면 좀 없어요. 덜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횡보고 다음에 살 때는 이 61선 있잖아요. 61선을 얘가 검은 게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사세요. 그때 좀 움직여요. 그 전에는 안 움직여요.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우리가 밤에 1년 동안 이거 넣어봤자 이 돈을 적금 넣었으면 3%, 4%는 받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 야, 굳이 1년 동안 내가 적금 넣었으면 4%는 수익이 오고 4, 5%는 오는데, 근데 이거는 예, 예. 굳이 1년 동안 내가 지금 시간만 보내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반등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정보 대응을 가지면 해보세요. 어느 정도 오르고 저는 이런 종목을 아예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추천해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 시간을 투자할 건데 굳이 이걸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그래요.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에 한올 바이오파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4,100원에 15%입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단가가 한 27,000원 정도에서 네. 손절하고 네. 지금 남은 게 15%인데 단가를 계속 낮췄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좀 갖고 계세요.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요? 좀 더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끌고 가요. 이제 바이오 쪽, 코탁 바이오 쪽은 반도체가 3분기 때 많이 움직였고, 바이오 쪽도, 이게 제약 바이오 쪽도 코탁에 매기가 좀 붙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보면 네네. 이 수급을 보면 어느 쪽이 많이 들어오냐면, 기존에 우리 제약 바이오는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2, 3년 전에 우리가 뭐 6년 전, 10년 전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은 2015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시세를 되게 많이 냈고 그다음에 2018년에 한번 냈고 2020년에 급등을 했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근데 그때 이 주체는 누구냐면 다 개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대감 때문에 막 그 자금들이 다 몰렸다가 실적 베이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너무 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나 이제 제약바이오 못해라고 손 떼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거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외국인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 파이프라인이 좋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위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가져가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네.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이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이렇게 웃고 있는 차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죠. 이렇게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수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웃고 있죠. 네네.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위쪽으로 네네네. 웃어요.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네. 나한테 기쁨을 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세요. 3만 원까지.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년 넘게 끌고 오거든요. 네. 2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얘기했던 사이클이 이제 돌아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뭐 2년, 그다음에 가격 50% 이렇게 돼요. 여기서 손절한 게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한 5%나 더 담으면 어떨까요? 그냥 담으세요. 사도 돼요. 저랑은 지금 더 사요. 가격은 그러면 주간에서는 어느 정도였어? 제가 좀 잘 봐드릴게요. 한번 살짝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24,000원 밑에. 24,000원에? 네, 이게 제로점이라 그래요. 이게 제로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로점이라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4,000원 라인에 오면 추가 매수해도 돼요. 이게 5일선 꼬리 준 자리거든요. 여기 보면 월봉을 보면 이게 5일선이라 5일선 타고 가죠. 이렇게 보면 네네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5일선 라인이 24,000원 라인 밑에서 온다 그러면 좀 더 사놓고 끌고 가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멘트님 3만 원까지 갈까요? 제가 손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못 갈 수도 있겠지만 3만 제가 볼 원에 때는 계속 끌어놓으면서 3만 원에 걷는 게 아니라 29,900원. 예, 알겠습니다. 3만 원 라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붙어요.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서 그 바로 밑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꼭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예, 전화 감사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신테카 바이오 네. 아이고, 12,000 어려운 거 하셨다. 12,780원에 10%요. 최근에 사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왜 안 팔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을 때 팔긴 팔았는데 너무 적게 팔았어요. 더 갈 줄 알고. 이거 보면 이거 잘 봐봐요. 이 흐름을 봐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흔들어요. 너무 흔들지 않으세요? 흔든다 그러잖아요. 뭐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안 힘드세요? 힘들죠? 저도 욕심 때문에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잘 팔면 되죠, 왜요? 또 19,000원 이상 올지 안 올지 또.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파동을 만들 때 어떻게 파동을 만들죠? 이런 거는 테마로 엮여서 실적 보기에는 좀 안 좋은 종목이고, 그 이슈 네. 재료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이 되게 세잖아요. 네. 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딱 우리가 볼 때 지저분하죠. 시세는 준 것 같아도 되게 지저분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좀 까탈스러운 종목이에요. 매매 붙이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를 수익을 낸 사람들은 사서 올라간 거고 이걸 트레이딩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고점 찍고 밑으로 밀렸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네. 올라오냐면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하락 파동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잖아요. 며칠 동안. 그럼 얘를 어디까지 예. 오냐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의 변형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점 있죠. 그다음에 여기 저점 네. 있죠. 여기에서 이 중간값 라인까지 한 번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한 번 더 올라온다고요. 중간값? 예, 이게 15,000원 라인. 한 번 더 밀렸다가 한번 바운딩이 딱 들어왔다가 밑으로 빠져요. 이게 중간값 위까지 올라왔을 때 올라가면 얘는 추세를 만들어서 쌍봉 만들어요. 그래서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한 번 밀리더라도 이 저점에서 양봉 들어오는 날에 이 중간값까지 올라왔다가 밑으로 빠져요. 이게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락 3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리바운딩이 한 번 나올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그게 1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파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왜요? 아니 팔고 더 갈까 싶어서 아까워서. 욕심은 화를 불러요. 주식을 잘하려면 해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네. 팔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네. 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팔고 올라왔으니까 화가 나요. 그죠? 네. 근데 좀 주식 오래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저건 내 거 아니구나. 생각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내 거였으면 예. 내가 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야, 이런 주식 팔아갖고 더 올라가 나만 그래라고 하는 거하고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 거 아니라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예. 예, 그렇게 가지세요. 올라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왜? 기회는 너무 많고 시장은 3,000개의 종목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네. 있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라요.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가온칩스고요. 네. 45,300원에 30주 비중이에요. 딱 쌍봉 머리 위에서 딱 사셨네. 이 사진 이런 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네. 뭐 이거- ARM 뭐 상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삼성의 뭐 디자인 하우스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잖아. 13,000원짜리가 그렇죠. 5만 원 올라갔는데 거기 5만 원에 샀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5,000원인데. 이거 봐봐요. 이거 13,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안 올라갔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여기 어디예요?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이거 생각 안고 사셨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올라온 건 네. 생각하고 위로 더 갈 것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료라고 하거든요. 수업료잖아요. 그래야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사기 맞아요. 전에는 우리 사람들은 사기 전에는 이게 분석 안 해요. 사고 난 다음에 분석해요. 저도 그랬고 내가 살 때는 분석 안 해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그 생각만 있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뭐 이 자료를 찾아요. 사기 전에 이 자료를 찾아서 사는 게 아니고 사고 난 다음에 찾아요. 맞죠? 네, 그때 공부하게 됐죠. 그때 공부하겠지. 왜 그러면 떨어지니까 올라가면 또 공부도 안 해요. 왜 그럼 올라가니까 이제 보지도 않아요. 올라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네. 이제 굳은 살에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결국 오래 있어야 돼요. 참여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너지가 나요. 근데 지금의 과정은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학교 가서 수업료 내고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수업료를 그쵸. 지불해야 우리가 수업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다음부터 그걸 안 하면 돼요. 이게 이 손해가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대신 느껴야 네. 돼요.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이게 쌍봉이라는 자리, 야, 내가 보니까 올라간 것만 생각하고 밑에서 올라온 걸 생각하지 않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격이 봐봐요. 이거를 여기 1번, 여기 2번이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보면 여기 한 번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근데 네. 1번을 넘어가야 얘가 새로운 시세를 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1번 그렇죠. 위에 얘를 네. 넘어가야 새로운 시세가 날 거잖아요. 근데 얘는 네, 네. 이 종목은 어땠어요? 여기를 못 놓고 밀렸어요. 못 넣었죠. 그럼 네. 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못 넣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또 밀렸다가 시간이 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저는 박스권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급락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윗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위험해요. 윗박스권은 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시장이 좋았고 시장의 영향을 먼저 받은 거기 때문에 빠질 때 먼저 빠져요, 애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죠. 10,000원부터 네네. 시작해서 5만 원까지 산 외국인 기관들도 있고 개인들도 많을 거잖아요. 시장 빠진다 먼저 팔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위쪽은. 그래서 이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저는 반등시 매도할 것 같긴 해요. 42,000원 라인. 잠보통 추세 꺾이면 얘 많이 빠져요. 25,000원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는. 이게 고점 대비 50% 빠지면 3만 원 언저리가 전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면 저 같으면 종목을 교체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제 그렇죠. 매수가 생각하지 않고 한 42,000원 언저리. 네, 거의 매수를- 저는 팔아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올라왔다가도 더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올라오는 게 이게 추세를 바뀐 게 아니라 이 추세 60일선이 꺾여서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밀리면 많이 밀려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또 신규 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mento님 42,000원 언저리까지는 또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오래 있나요? 걸려요. 오래 걸려요. 아, 42,000원까지도. 네, 이게 좀 걸려요. 시장이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운딩이 네. 들어올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이 반도체 관련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시간이 있으면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반도체 지수는 이쪽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이게 많이 따라가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서 반도체 네네. 소부장은 지금 이 자리가 어때요? 꺾였죠. 네. 이게 꺾였죠. 이것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똑같고, 맞아요.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꺾여 있는 자리잖아요. 얘가 치고 올라가면 얘들도 반도체 소부장 같은데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꺾여 내려서 하락 파동에 더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좋지는 않을 거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참고 한번 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아, 예,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SAMG 엔터고요. 네. 예.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예.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연말에 뭐 테마파크도 오픈한다 그러고 네. 예. 이게- 그런 연말 이슈도 있고 이래서 예, 이게 놀자주라고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이게 중국 소비 섹터로 엮여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엔터주잖아요. 이게 예. 뭐 캐릭터 산업, 뭐 유아, 뭐 OTT, 뭐 이런 쪽이에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화장품이랑 성격은 똑같은데 이게 사신지는 꽤 오래되셨나 봐요. 한 4월 달쯤에 샀는데요. 예전에 멘토님이 5월 달에 네네. 이게 상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34,000원 정도에 이제 네. 매도를 하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때 그러셨구나. 매도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계속 하락해가지고 아. 지금까지 왔는데 그 자리 딱 34,000원까지 갔다 밀렸네. 그죠? 예, 그 자리네요. 34,000원짜리. 예. 예, 이 종목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갖고 계셨었어요? 네.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네. 34,000원에 걸어놨는데 그까지 안 오고 예, 조금 밑에서 맞네요. 3만 내려가더라고요. 얼마까지 왔네요. 네네. 예. 네네. 그 자리가 라운드 픽업 각이라 거기서는 좀 팔아주는 게 나을 뻔했었는데, 그죠? 예, 저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이제 지나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네네. 지금 조금만 가지고 계세요. 나쁘진 않아요. 돌리는 자리예요. 예, 이제 다시 돌리는 자리예요. 이게 신규주 같은 경우는 짧게 매매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가격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좀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이제 단순하게 심플링 하다 보면 저 검은 선 있죠. 네. 이 검은 선 위에서 주식은 사는 거예요. 그 검은 선 위에서 주식이 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60일. 네, 60일선은 무조건 거기다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매매를 하면 때 기본적인 건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60일선 가지고 매매하면 안 돼요. 전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않고 막 떠 있는 주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삶에 영위할 수가 있지만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재테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 원리를 60일선 위에서 추세를 만들어서 꺾어서 들어가는 종목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꺾어서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3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그때까지 홀딩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강연회 하죠. 예, 1시에 부평에서 하는데요. 추석 전에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추석 이후의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원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연회는 공부하는 강연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강의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좋으면 괜찮을 건데 9월은 원래 역사적으로 많이 시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각가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FOMC에 대한 그 대외적인 글로벌 매크로의 변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좀 시장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회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 밴드 하단 2400 라인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판단하면 좀 더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파마요. 한국파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8,300원.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15%.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바이오 중에 실적도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재난사채가 네. 2년 전에 59,000원으로 재난사채 500억이, 네. 지금 됐는데, 그게 올해 초에 4만 원으로 30% 한도로, 네. 그게 다시 가액 조정이 돼서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나 하니까 반토막이 하루 내려가네요. 전향각이.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자체는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잖아요. 1,800억 정도. 네, 1,800억 정도 되고 이 종목은 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움직임이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세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네. 안 되는 이유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거예요. 내 바람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던 게 치매 연구 때문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그 이슈가 아니면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 종목에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고요. 여기는 19,000원 정도 라인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 상담이 맞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장기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19,000원 라인 오면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토론방 같은 거 보면 일대 주주가 나이가 87세이기 때문에. 토론방 같은 거는 그 안에도 알바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르바이트생, 이게 호재를 쓰는 사람, 악재를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건 보지도 말고 우리는 다른 걸 객관적으로 이 시세만 보는 거예요. 흐름이 없잖아요. 이거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고 거기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서 판단하기에는 이 시세가 말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시세가 없는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없는 건 인기가 없고 나만 짝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9,000원 정도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 에브리버
18,000원에 40% 구매를 했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라고 사셨나 봐요? 예. 한 2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아유. 예. 이게 왜 인기가, 다른 로봇들은 되게 인기가 많은데 얘 인기가 왜 없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진짜 다른 로봇은 다 가는데. 네. 얘만 안 가가지고 참. 답답하죠. 머리 아프네요. 예. 예.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이제 투자를 받아, 레인보우 같은 건 삼성 투자, 그 다음에 로보스타는 LG 투자, 뭐 이런 대기업과의 협업했던 관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기업들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실적이 많이 있었던 거나, 그죠? 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A리봇 같은 경우는 서빙 로봇 있잖아요. 그 청소기하고 서빙 로봇. 이거는 크게 이게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처져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실적과 이제 모멘텀을 보는데, 근데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이 좀 높게 사서 그렇지 지금 가격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스몰캡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 이게 못 가는 이유는 개인들이 사는 주식은 못 가요.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많이 개인들이 많이 사 들어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캡이라 해도 실적이 받쳐주고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은 기관이 들어와야 돼, 무조건. 기관이 들어오면 움직여요. 그렇겠죠. 예, 왜 그러면 일단 뭐 세력 종목 같은 거 개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추이를 보면 기관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이 종목도. 아까도 얘기했던. 맞아요. 기관이 들어야 움직여요. 구매할 때는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팔고 나서 움직여요. 이제 기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코스닥은 무조건 이런 실적이 좀, 얘는 실적이 좀 있거든요. 실적 있는 거 기관이 사지 않으면 못 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흔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사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바닥라인이니까 끌고 가세요. 그냥 그래도 최소 한 손절가는 얼마 정도 선이면은 손절하면 괜찮겠습니까? 얼마 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 안 해도 돼요. 손절 안 해도 돼요? 이거 굳이 왜 손절할 이유가 있나요? 바닥 라인인데? 이거 밀리더라도, 여기가 바닥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인데 12,000원 라인이거든요. 살짝 밀려도 전저점 10,000원이에요. 여기 10,000원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흔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15년 전에는, 2015년 전에는 상한가 15%였거든요. 그죠? 근데 2015년 이후에는 30%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상한가가 12%도 있었어요. 9%도 있었고 이게 역사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좋아서 뉴스가 나오거나 재료가 크면 하루에도 상한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20%가 됐다 해도 얘가 한번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상한가 가면 플러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이용할 때 거래를 보는데 얘는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목표가는 18,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30%요. 참 뭐 힘들지 않으세요? 16,300원. 네, 힘들죠. 원전주 되게 힘들죠? 네네. 원전이 모멘텀은 되게 큰데 이제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것들,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한 3년 넘어가야 돼요. SML 시장도 커지려면 2026년에서 2030년이 개화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이슈는 되게 많은데 퍼포먼스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원전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적으로 SMR에 대한 영향이 크진 않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원전에 대한 뉴스는 많은데 왜 못 갈까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이 실적과 연결되는 시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26년에 돼야 그때부터 계약기가 되고 30년에 되면 2030년에 되면 SMR 시장이 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많지만 있어도 주가가 생각보다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해야 돼요. 19,000원 상단, 하단은 15,000원. 15,000원 떨어지면 사서 19,000원에 파는 그런 전략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약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시면 돼요. 이 가격은 18,000원 라인. 거기에 오면 파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네.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알토젠예. 알테오젠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3,050원에 20%. 아, 그래. 그 왜 안 파세요? 좀 더 갖고 가시게요? 또, 예. 아, 왜요? 좀 더 가까이 싶어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가 타서 요즘은 이 종목은 뭐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한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시장의 중심이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트레이딩을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예요? 허리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죠? 허리를 딱 이렇게 몸통을 세울 수 있는 게 허리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식에서도 뭐가 되게 중요할까요? 중간값. 중간값이라 그래요. 예. 중간값이 어디예요? 지금 최근에 맞고 떨어진 게 중간값이거든요.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가 어디예요? 중간. 딱 여기 맞고 뭐가 들어왔어요? 이 꼬리가 들어왔죠. 이 꼬리가 이렇게 달았죠. 예. 그죠, 그죠. 요 자리는 중간값이에요. 얘를 넘어가면 세게 움직이고 얘를 못 넘어가면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눌림목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죠. 아,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밑에서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줬다 폈다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중간값이기 때문에 딱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의 변곡점이에요. 이 라인을 넘어가면 위로 튈 건데 요 위에 매물이 엄청 많아요. 매물이란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이 알테오르를 가져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게 8만 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만 정도 팔고 수익을 챙겨놨다 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예. 8만 원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약간 물량을 줄였다가 변화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싫으세요? 예. 이렇게. 네, 네. 얼마쯤 되면 그걸. 이게 월요일 날 되면 좀 반 정도 팔고요. 10%만 팔고 예. 10%는 좀 들고 있어 봐요. 좀 밀릴 수 있어요. 6만 원에서 예. 6만 5천 원까지 눌렀다 가는 게 N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 한번 눌렀다 가요. 이게 이제 센 조정이라는데 이격도가 지금 벌려 있기 때문에 이격도로 좁히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횡보하든가 아니면 이격도 라인들이 올라와서 다시 확정을 해요. 이게 조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원, 6만 5천 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라인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은 반 정도 팔고 그럼 지켜보는 거죠. 저 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고 8만 원 넘으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쪽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대한유아, 대한유 매수가 비중은요? 네, 20% 정도거든요. 매수가는요? 16만 1,000원대고요. 조금 더 사면 안 돼요? 아,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하고 되게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네. 왜 근데 빠져나오려고 이제 그래요? 지금 8월 말경에 저점일 때 네. 많이 사고 싶었었는데, 네. 그때 못 샀어요. 네, 지금 사면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네. 지금 유가 때문에 많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 9월... 유가하고 이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화학주잖아요. 네네. 화학주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화학, 네. 그다음 특히 중국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네. 중국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지수를 딱 보는 너무 거예요. 지금 21년도서부터 물 타가지고 이제 27만 원에서 물 타가지고 지금 16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거 한번 이거 봐보세요. 이게 상해 지수라 그래요. 중국 지수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라는 거는 이제 종합 지수에 영향을 많이 봐요. 미국 나스닥 시장에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주잖아요. 미국 네네. 시장 빠지면 영향을 주고. 그 화학주 같은 네. 경우는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상해 지수를 좀 그러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요. 네. 다른 전 세계는 빠지고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얘는 안 빠지잖아요. 여기 그저 박스권에 있죠.
얘가 이제 움직일 네.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정책 스탠스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이제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요. 뭐 부동산, 뭐 PF 같은 것도 좀 해결해 있고, 그다음에 정책 스탠스들을 주기 때문에 철강, 그다음 화학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면 손해는 안 보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예. 화학주는 이제 아.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 초에 제 생각대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조금 놓친 게 아깝고 네. 그러면은 이제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저는 그렇게 끌고 가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언제까지 끌고? 네, 매수가 오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이 계셔서 빨리 끝냈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사조 시푸드인가 그건데. 아, 이게 사신 이유, 이것도 원전 오염수 때문에 사신 거예요? TV 보고?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70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50%. 이거 TV에서 사라 그랬어요, 이거를? 아니요, 누가 좋아 사요? 보여서 샀죠. 좋아 보이게 사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테마로 엮여 있어요. 테마로 엮였다는 아. 거는 이게 오염수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예, 이런 종목은 우리가 대응하기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비중도 많잖아요. 네, 잘못했더라고요. 이 비중이 많다는 거는 빨리 수익을 내고 빨리 이제 어떻게 네. 복구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해서 비중이 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중만 보면 저는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네. 손해를 많이 봤구나. 빨리 예, 이 예. 종목으로 끝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구나. 대략 이거 보면 알아요. 근데 맞을 거예요, 제가. 저도 옛날에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치는 토끼를 잡으려면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 빨리 해야 이 토끼를 잡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네. 내가 결단력이 되게 강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세고, 그다음 유통 물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호가가 없어요. 호가가 뭔지 아시죠? 네, 여기 보면 하루에 이렇게 거래되는 호가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호가가 네, 어때? 10주 막 이러잖아요. 막 75주. 네, 네.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장 때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가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튀지 않으면, 튈 때 팔지 않으면 손해를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떤 얘기냐. 이번에도 한 번 더 튀어요. 이 자리는. 그래요? 예, 한 번 더 튈 거예요. 그때 잘 보고 때 파셔야 돼요. 4,500원 위에 올라가면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4,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때 꼭 파세요. 언제쯤 오나요, 그럼? 정말 죄송한데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고 싶은데 그걸 못 맞히는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죠? 근데 여기가 거래가 들어온 날이 그때 보면 돼요. 거래가 갑자기 뿡 들어온 날을 보면 움직이겠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이렇게 1, 2부가 끝났고요. 이따 1시에 불평에서 강의를 하니까 많이 오셔서 많은 공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강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주변에 계신 분도 많이 오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